삼국사기 신라봉기 제5 632년 1월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다.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덕만이고 진평왕의 맏딸이다. 어머니는 김씨 마야 부인이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 성조황고라는 칭호를 올렸다. 전 임금 때 당나라에서 가져온 모랑꽃의 그림과 꽃씨를 덕만에게 보였는데 덕만이 말하기를 이 꽃은 비록 빼어나게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라고 하자 덕만이 대답하기를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는 까닭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가 뛰어나게 아름다우면 남자들이 따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꽃이 매우 아름다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것을 심으니 과연 말한 바와 같았는데 미리 알아보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원년 2월에 대신 을제에게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여름 5월에 가물다가 6월에 이르러서 비가 왔다. 겨울 10월에 사자를 보내서 나라 안의 호라비와 호럼이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진휼하였다.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들여보내 조공하였다. 2년 봄 정월에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을 하였으며 여러 주와 군에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2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7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8월에 백제가 서쪽의 변경을 침략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다. 분황사가 완성되었다. 3월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반만 하였다. 4년에 당나라가 사신에게 부절을 주어 보내서 왕을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하여 아버지의 봉작을 잊게 하였다. 영묘사가 완성되었다. 여기서 영묘사는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던 사찰이다. 겨울 10월에 이찬 수품과 용수를 보내서 주와 현을 두루 돌며 위문하게 하였다. 여기서 용수는 용춘이라고도 부른다. 진지왕의 아들이고 무열왕인 김춘추의 아버지이다. 5년 봄 정월에 이찬 수품을 상대 등으로 임명하였다. 3월에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 좌회를 열어서 승려들을 모아 인환경을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름 5월에 두꺼비가 궁궐 서쪽의 옥문지에 많이 모였다. 왕이 이를 듣고 좌우에 말하기를 두꺼비의 성난 눈은 병사의 모습이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서남쪽 변경에 지명이 옥문곡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이웃나라의 군사가 그 안에 숨어 들어온 것은 아닌가 라고 하였다. 이에 장군 알천과 필탄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서 찾아보게 하였다. 과연 백제의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무장한 군사 500명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 숨어 있었다. 알천이 불시에 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자장법사가 당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구하였다. 6년 봄 정월에 이찬 사진을 서불한으로 임명하였다. 가을 7월에 알천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다.
7년 봄 3월에 칠중성 남쪽의 큰 돌이 저절로 35보 옮겨갔다. 가을 9월에 누런 꽃이 비처럼 내렸다.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11월에 알천이 고구려 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병사가 매우 많았다. 8년 봄 2월에 하슬라주를 북소경으로 삼고 사찬 진주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였다. 가을 7월에 동쪽의 바닷물이 붉어지고 또 따뜻해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 9년 여름 5월에 왕이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서 국학에 입학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당나라의 태종은 천하의 이름난 유학자를 많이 불러들여 학업을 가르치는 관원으로 삼고 자주 국자감에 행차하여 그들로 하여금 강론하게 하였다. 학생들 중에 대경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능통한 자는 모두 관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학사를 1200칸으로 증축하였으며 학생을 늘려서 3260명을 채웠다. 이에 사방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경사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고구려, 백제, 고창, 토번 역시 자제들을 보내 입학시켰다. 여기서 경사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가리킨다. 고창은 지금의 중국 신장성 투르판시에 있었던 나라이다. 토본은 서장 지역에 있던 나라로 그 선조는 후한 때 서강 주변에서 출발한 듯하며 제33대 기종농찬왕 때 인도, 당과 교통하여 세력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토본은 당나라 이후 점차 쇠퇴하여 청세종 이래 중국의 번석국이 되었다. 11년 봄 정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에 백제의 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백제가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나라로 통하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이달에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인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 용석 등이 죽었다. 여기서 품석은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랑의 남편으로 김춘추의 사위가 된다. 대야성이 함락되고 김품석 부부도 죽어서 유골이 백제의 옥중에 묻혔었다. 죽죽은 대야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찬간 하결이라고 한다. 대야성이 백제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죽죽은 사지로서 김품석을 보좌하였다. 성주가 죽은 후 성문을 닫고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죽었다. 용석은 김품석이 죽은 후 죽죽과 더불어 분전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함께 죽었다.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되갚으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 처음에 대야성이 패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가 이를 듣고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이윽고 말하기를 아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고는 곧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고구려의 왕인 고장은 평소 춘추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군사의 호위를 엄중히 한 뒤 그를 만났다. 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긴 뱀과 큰 돼지가 되어
저희 영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임금이 대국의 병마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이에 저로 하여금 대왕께 명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춘추가 대답하기를 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구하는데 대왕께서는 환란을 구원하여 이웃과 친선하는 데에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고장이 그 말에 불손함에 화가 나서 그를 별관에 가두었다.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서 본국의 왕에게 알리자 왕은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어 고구려의 남쪽 경계에 들어가자 고구려의 왕이 이를 듣고 춘추를 놓아 돌려보냈다. 유신을 암량주의 군주에 임명하였다. 12년 봄 정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3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배우고 있던 고승 자장이 돌아왔다. 가을 9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 침범하여 여러 차례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를 연합하여 기필코 빼앗고자 하여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라의 사직은 반드시 보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저의 신하를 보내어 대국의 운명을 맡기니 바라건대 약간의 군사를 내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사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두 나라로부터 침략당하는 것을 매우 가엾게 여겨서 자주 사신을 보내 너희 세 나라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는 발길을 돌리자마자 뉘우침을 뒤집어 너희를 삼키는 데 뜻을 두어서 너희 영토를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너희 나라는 어떤 기묘한 꾀를 마련하여 망하는 것을 모면하려 하는가? 라고 하였다. 사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왕은 일의 형편이 궁하고 계책이 다하여 오직 대국에게 위급함을 알려서 온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변경의 군대를 조금 일으켜 거란과 말가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곧장 쳐들어가면 너희 나라는 저절로 풀려서 1년 정도는 포위가 느슨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군대가 없음을 알면 도리어 멋대로 침략하고 업신여겨 내 나라가 모두 소란해질 것이니 너희 나라도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책이다. 나는 또한 너희에게 수천 개의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을 줄 수 있으니 두 나라의 군사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세워서 늘어놓으면 그것을 본 자들이 나의 병사로 여기고 반드시 모두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계책이다. 백제국은 바다의 험난함을 믿고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서 서로 연애만 베풀고 있는데 내가 수십 수백 척의 배에 무장한 병사를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그 땅을 습격하려 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서 도둑을 불러들여 해마다 편안할 데가 없다. 내가 종친 한 사람을 보내 너희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인데 혼자서는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며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너희에게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계책이다. 너는 잘 생각해보라. 장차 무엇을 따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신은 다만 예라고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청하고 위급함을 알리러 올 만한 인재가 아님을 탄식하였다. 13년 봄 정월 대당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당나라 태종이 산홍승 상리현장을 보내서 새 설을 고구려에 주며 말하기를 신라는 나라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조공을 빠뜨리지 않았으니 너희와 백제는 즉시 군사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또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반드시 군사를 내어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연개소문이 현장에게 말하기를 고구려와 신라가 원한으로 사이가 벌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날 수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신라가 그 틈을 타서 고구려의 500리 땅을 빼앗고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땅을 돌려주고 성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아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현장이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거슬러 올라가 논할 것까지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나 소문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 가을 9월에 왕이 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여 크게 이기고 7성을 빼앗았다. 14년 봄 정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유신이 백제를 치고 돌아와서 아직 왕을 뵙지도 않았는데 백제의 대군이 다시 와서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왕이 명하여 맡게 하였으므로 김유신은 끝내 집에 이르지도 못하고 가서 이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2,000명의 목을 베었다. 돌아와서 왕에게 복명한 후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또 백제가 다시 침입해 왔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다. 왕은 일이 급하다고 여기고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이 공의 한 몸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고 가서 이를 도모해 주시오 라고 하였다. 유신은 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하여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의 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온 집안의 남녀가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으나 공은 돌아보지 않고 갔다. 3월에 황룡사탑을 참건하였는데 이는 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여름 5월에 당나라의 태종이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였으므로 왕이 군사 3만 명을 내어 도왔다. 백제가 그 빈틈을 타서 나라 서쪽의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겨울 11월에 이찬 비담을 상대 등으로 임명하였다. 16년 봄 정월에 비담과 염종 등이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고는 반역을 꾀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8일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선덕이라 하고 낭산에 장사 지냈다. 여기서 낭산은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산이다. 신라의 여왕에 대한 사론. 논하여 말한다. 신이 듣기에 옛날에 여화씨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천자가 아니라 복희를 도와 구주를 다스렸을 뿐이다. 여치와 무조 같은 이에 이르러서는 어리고 나약한 임금을 만나서 조정에 임하여 천자처럼 정치를 행하였으나 사서에서는 공공연하게 왕이라 일컫지 않고 단지 고황후, 여씨나 측천황후, 무씨라고 썼을 뿐이다. 하늘의 이치로 말하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러우며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어찌 늙은 할멈이 규방에서 나와 나라의 정사를 처리하도록 하겠는가. 신라는 여자를 받들어 세워서 왕위에 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의 일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서경에는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 라고 하였고 역경에는 파리한 돼지가 껑충껑충 뛰려 한다 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경계하지 않을 만한 일이겠는가.
647년 1월 진덕왕이 왕위에 오르다. 진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승만이고 진평왕의 친동생인 국반 갈문왕의 딸이다. 어머니는 박씨 월명 부인이다. 승만은 생김새가 풍만하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7척이었고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 원년 정월 17일에 비담을 베어 죽였는데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30명이었다. 2월에 이찬, 알천을 상대 등에 임명하고 대아찬, 수승을 우두주의 군주에 임명하였다. 여기서 우두주는 지금의 강원도 춘천시 지역이다. 당나라의 태종이 사신에게 부절을 주어 보내서 전 임금을 광록대부로 추증하고 아울러 왕을 주국으로 삼고 낙랑군왕으로 책봉하였다. 가을 7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들여보내 은혜에 감사하였다. 연호를 태화로 바꾸었다. 8월에 혜성이 남쪽에서 나타났고 뭇 별들이 북쪽으로 흘러갔다. 겨울 10월에 백제의 군사가 무산성, 감물성, 동잠성의 세 성을 에워쌌으므로 왕이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막게 하였다. 고전하여 기운이 다하였는데 유신의 부하인 휘하의 비령자와 그의 아들 거진이 적진에 들어가 급히 공격하다가 죽었다. 무리들이 모두 분발하여 쳐서 3,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11월에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2년 봄 정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월에 백제의 장군 의직이 서쪽의 변경을 침공하여 요거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압독주의 도독인 유신에게 명하여 대책을 도모하게 하였다. 유신은 이에 사조를 타이르고 격려하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대항하자 유신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협격하였다. 백제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자 유신이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왕이 기뻐하여 사졸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겨울에 한질허를 사신으로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였다. 당나라의 태종이 어사를 시켜서 물어보기를 신라는 신하로서 대국의 조정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칭하는가 라고 하였다. 질허가 말하기를 일찍이 천자의 조정에서 정삭을 반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인 법흥왕 이래로 사사로이 기년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대국의 조정에서 명이 있었다면 소국이 어찌 감히 그러하였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태종이 그러하다고 여겼다. 여기서 정삭은 정은 1년의 시작인 정월, 삭은 달의 시작인 초하루를 뜻하므로 정삭은 연호를 포함한 매년의 원력 제도를 가리킨다.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광록경 유형을 보내어 교회에서 마중하고 위로하게 하였다. 이윽고 궁성에 다다르자 춘추의 용모가 영특하고 늠름함을 보고 후하게 대우하였다. 춘추가 국학에 나아가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기를 청하자 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친히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 및 새로 편찬한 진서를 내려주었다. 어느 날 김춘추를 연회 자리에 불러 사사로이 만나서 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고 묻기를 경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였다.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엎드려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함부로 침범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쳐서 함락시켜 조회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나라의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에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춘추가 또한 장복을 고쳐서 중국의 제도에 따를 것을 청하자 이에 내전에서 진귀한 옷을 꺼내어 춘추와 그를 따라온 사람에게 주었다. 조칙으로 춘추에게 관작을 주어 특진으로 삼고 문왕을 좌무위 장군으로 삼았다. 본국으로 돌아올 때 태종은 3품 이상에게 조칙으로 명하여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니 우대하는 예를 극진히 하였다. 춘추가 아뢰기를 신에게 아들이 7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의 옆을 떠나지 않고 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그의 아들 문왕과 대감에게 머물면서 수기할 것을 명하였다. 춘추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고구려의 술라병을 만났다. 김춘추를 따라간 온군해가 높은 사람이 쓰는 모자와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배 위쪽에 앉으니 술라병이 보고 그를 춘추로 여기고 잡아 죽였다. 춘추는 작은 배를 타고 본국에 이르렀다. 왕이 이를 듣고 슬퍼하여 군해를 대하찬으로 추증하고 그 자손에게 후한 상을 주었다. 3년 봄 정월에 비로소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였다. 가을 8월에 백제의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유신과 장군 진춘, 죽지, 천존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싸운 것이 열흘이 지났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도살성 아래에서 주둔하게 되었다. 유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틀림없이 백제인들이 와서 염탐할 것이다. 너희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고 함부로 누구냐고 묻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군영 안을 돌아다니면서 말하기를 벽을 견고히 하고 움직이지 말라. 내일 응원군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그 후에 싸움을 결판내겠다 라고 하였다. 백제의 첩자가 이를 듣고 돌아가서 은상에게 보고하자 은상 등은 군사가 증언되리라 생각하여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유신 등이 진격하여 크게 이기고 장사 1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군졸 8,980명의 목을 베었으며 전마 만피를 획득하였고 병장기와 같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4년 여름 4월에 명을 내려서 진골로서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호를 지니게 하였다. 6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의 무리를 깨뜨린 사실을 알렸다. 왕이 비단을 짜고 오언 태평송을 짓고는 춘추의 아들인 범민을 보내 당나라 황제에게 바쳤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당나라가 왕업을 개창하니 높디 높은 황제의 포부 창성도 하여라. 전쟁을 그치니 천하가 안정되고 문치를 닦아 대대로 있게 하였도다. 하늘의 뜻을 잘 받더니 은혜의 비가 내리고 만물을 다스림에 저마다 미덕을 머금었도다. 깊은 어질문 해와 달에 짝할만하고 시운을 어루만져 태평세월을 갈구하도다. 깃발은 어찌 그리 빛나게 나부끼며 진중의 진과 북소리 어찌 그리 우렁찬가.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외방 오랑캐는 칼날에 목 베어 천벌을 받으리라. 순박한 풍속이 곳곳에 스며드니 먼 곳 가까운 곳 없이 다투어 상설을 바치도다. 계절마다 기후가 고르고 화창하며 해와 달 무별이 만방을 두루 도네. 산악의 정기 어진 재상 내리시고
황제는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등용하였도다. 삼황오제가 이룬 순수한 덕이 우리 당나라 황제를 밝게 비추리라. 당나라 고종이 가상하게 여기고 범민을 태부경에 임명하여 돌려보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중국의 영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국 연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론. 논하여 말한다. 3대가 정삭을 고치고 후대에 연호를 일컫는 것은 모두 통일을 크게 여겨서 백성들이 듣고 보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까닭에 때를 타고 나란히 일어나 둘이 마주서서 천하를 다툰다든지 간교한 사람이 틈을 타고 일어나 제왕의 자리를 엿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두리의 작은 나라로서 천자의 나라에 신하로 속한 자가 진실로 사사로이 연호를 칭할 수 없다. 신라와 같은 나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국을 섬겨서 사신의 선박과 곡물 바구니가 길에서 서로 마주볼 정도로 잇따랐다. 그런데도 법흥왕이 스스로 연호를 칭한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 후에도 그 잘못된 허물을 이어받아 여러 해를 지냈다. 당나라 태종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이때에 와서야 당나라의 연호를 받들어 행하였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능히 허물을 고친 것이라고 할 만하다. 5년 봄 정월 초하루에 왕이 조원전에 나아가서 백관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받았다. 새해를 축하하는 예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월에 품주를 집사부로 고치고 파진찬 죽지를 집사 중시로 삼아 기밀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파진찬 기민문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하고 이에 머무르며 수기하게 하였다. 6년 봄 정월에 파진찬 천효를 좌이방 부령으로 삼았다. 대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3월에 서울에 큰 눈이 왔고 왕궁의 남쪽 문이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무너졌다. 7년 겨울 11월에 대당에 사신을 보내 금총포를 바쳤다. 8년 봄 3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덕이라 하고 사량부에 장사를 지냈다. 당나라의 고종이 소식을 듣고 영광문에서 애도를 표하고 태상승 장문수를 사신으로 보내서 부절을 가지고 조문하게 하였으며 계부이동 3사를 추증하고 비단 300단을 내려주었다. 나라 사람들은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왕까지의 28명의 왕을 일컬어 성골이라 하고 무열왕부터 마지막 왕까지를 진골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영호징의 신라기에는 그 나라의 왕족은 제1골이라 하고 나머지 귀족은 제2골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654년 3월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오르다.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춘추이고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 용춘의 아들이다. 어머니 천명부인은 진평왕의 딸이고 왕비인 문명부인은 각찬 서현의 딸이다. 왕은 용모가 영특하고 뛰어나 어려서부터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었다. 진덕왕을 섬겨서 지위는 이찬을 역임하였고 당나라의 황제가 특진의 관작을 제수하였다. 진덕왕이 죽자 여러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을 요청하였으나 알천이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저는 늙고 이렇다 할 덕행이 없습니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춘추공만한 이가 없는데 실로 세상을 다스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춘추는 3번을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올랐다. 원년 여름 4월에 왕의 죽은 아버지를 문흥대왕으로 추봉하고
어머니를 문정태후로 삼았다.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5월에 이방부령 양수 등에게 명하여 율령을 상세하게 살펴서 이방부격 60여 조를 다듬어 정하게 하였다.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부절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왕을 계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봉하였다.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감사를 표하였다. 2년 봄 정월에 이찬, 금강을 상대 등으로 삼고 파진찬, 문충을 중시로 삼았다. 고구려가 백제와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개 성을 탈취하였다. 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3월에 당나라가 영주 도독 정명진과 좌우의 중랑장 소정방을 보내서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쳤다. 맏아들 범민을 태자로 삼고 나머지 여러 아들 중에서 문왕을 이찬으로, 노차를 해찬으로, 인태를 각찬으로, 지경과 개원을 각각 이찬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우수주에서 흰 사슴을 바쳤다. 굴불군에서 흰 돼지를 바쳤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고 다리가 8비였다. 왕의 딸인 지조를 대각찬 유신에게 시집을 보냈다. 월성 안에 고루를 세웠다. 3년에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마침내 군주에 임명되어 장산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였다. 가을 7월에 아들인 우무의 장군 문왕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4년 가을 7월에 일선군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 동쪽 토암산 땅이 불탔는데 3년 만에 꺼졌다. 흑륜사의 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북쪽 바위가 무너지면서 부서져서 쌀이 되었는데 먹어보니 곡간의 묵은 쌀과 같았다. 5년 봄 정월에 중시인 문충의 벼슬을 바꾸어 이찬으로 삼고 문왕을 중시로 삼았다. 3월에 왕이 하슬라의 땅이 말갈에 맞닿아 있으므로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여겨 경을 폐지하여 주로 삼고 도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또 실직을 북진으로 삼았다. 여기서 실직은 강원도 삼척시로 비정된다. 북진은 고구려와 말갈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군진이다. 6년 여름 4월에 백제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장차 백제를 치려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다. 가을 8월에 아찬 진주를 병부령으로 삼았다. 9월에 하슬라주에서 흰 새를 바쳤다. 공주 기군의 강 속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서 죽었다. 길이가 100척이 되었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은 죽었다. 겨울 10월에 왕이 조정에 앉아 있는데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어 낯빛에 근심이 서렸다. 그런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왕의 앞에 나타났는데 마치 옛 신하인 장춘과 파랑 같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은 비록 백골이 되었으나 아직도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있어서 어제 당나라에 갔었는데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와서 백제를 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께서 이처럼 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니 이렇게 아뢰옵니다. 라고 하고 말을 끝내자 사라졌다. 왕이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여겨서 두 집안의 자손에게 후한 상을 주고 해당 관청에 명하여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 두 사람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7년 봄 정월에 상대등인 금강이 죽었으므로 이찬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 당나라 고종이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 도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삼아
좌효의 장군 유배경 등 수군과 육군 1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하였다. 그리고 칙명으로 왕을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서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응원하게 하였다. 여름 5월 26일에 왕이 유신, 진주, 천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6월 18일에 왕이 남천정에 이르렀다. 소정방은 내주에서 출발하여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천리를 이어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 21일에 왕이 태자 번민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하게 하였다. 정방이 번민에게 말하기를 나는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의자의 도성을 무찔러 깨뜨리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번민이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지금 대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장군께서 오셨다는 것을 들으시면 필시 이부자리에서 새벽 진지를 드시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소정방이 기뻐하며 번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케 하였다. 번민이 돌아와서 정방의 군대 형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하자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태자와 대장군 유신, 장군 품일과 흥춘 등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그에 호응하도록 하고 왕은 금돌성에 머물렀다. 가을 7월 9일에 김유신 등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하자 백제의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새 군대의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4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병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2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라고 하였다. 반굴이 말하기를 삼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곧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좌장군 품일이 아들 관장을 불러서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16이나 의지와 기백이 잠옷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3군의 모범이 되리라 라고 하였다. 관장이 예라고 하고는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한 자루를 들고서 곧바로 적진으로 달려갔으나 적에게 사로잡혀서 산채로 계백에게 끌려갔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서 차마 해치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장정들이랴 라 하고 살려서 보내도록 하였다. 관장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 장수를 베지도 못하고 깃발을 뽑아오지도 못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쥐어 마시고 다시 적진으로 가서 날쌔게 싸웠는데 계백이 사로잡아 머리를 베고 말 한 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품일이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며 말하기를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였다. 삼군이 이를 보고 슬퍼하고 한탄하여 죽을 마음을 먹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격하자 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계백은 죽고 좌평 충상과 상령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다. 이날에 소정방은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싸워서 크게 깨뜨렸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자 소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한 기일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군인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을 베려고 하였다. 유신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황산에서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큰 도끼를 잡고 군문에 섰는데 그의 성난 머리털이 고추서고 허리에 찬 보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왔다. 소정방의 우장인 동보량이 소정방의 발을 밟으며 말하기를 신라의 군사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듯합니다 라고 하자 소정방이 곧 문영의 죄를 용서하였다. 백제의 왕자가 좌평 각가를 시켜서 당나라의 장군에게 글을 보내어 군사를 철수시킬 것을 애걸하였다. 12일에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도성을 에워싸기 위하여 소불이 벌판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이 꺼리는 바가 있어서 전진하지 않자 유신이 그를 달래서 두 나라의 군사가 용감하게 내 길로 일제히 떨쳐 일어났다. 백제의 왕자가 또 상좌평을 시켜서 제사에 쓸 가축과 많은 음식을 보냈으나 소정방이 거절하였고 의자왕의 여러 아들이 몸소 좌평 6명과 함께 앞에 나와 죄를 빌었으나 그것도 물리쳤다. 13일에 의자왕이 좌우의 측근을 거느리고 밤을 틈타 도망쳐 달아나 웅진성에 몸을 보전하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이 대자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다. 범민이 융을 말 앞에 꿇어앉히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어 말하기를 예전에 너의 아비가 나의 누이를 억울하게 죽여서 옥중에 묻은 적이 있다. 그 일은 나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게 하였는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 라고 하였다. 융은 땅에 엎드려서 말이 없었다. 18일에 의자왕이 태자와 웅진방령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부터 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의자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29일에 금돌성에서 소부리성으로 왔다. 제감 천복을 당나라에 보내 싸움에서 이겼음을 알렸다. 8월 2일에 주연을 크게 베풀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의 위에 앉고 의자왕과 그 아들 부여융은 대청마루의 아래에 앉혀서 때로 의자왕으로 하여금 수를 따르게 하니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들이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날 모척을 붙잡아서 목을 베었다. 모척은 본래 신라 사람으로서 백제로 도망한 자인데 대야성의 거밀과 함께 성이 함락되도록 모의하였기 때문에 목을 벤 것이다. 또 거밀을 잡아서 죄목을 세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야성에서 모척과 모의하여 백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창고에 불을 질러서 없앴기 때문에 온 성 안에 식량을 모자라게 하여 싸움에 지도록 하였으니 그 죄가 첫 번째이다. 품석 부부를 윽박질러서 죽였으니 그 죄가 두 번째다. 백제와 더불어서 본국을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세 번째 죄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지를 찢어서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백제의 남은 적병이 남잠성과 정현성을 차지하고 지켰다. 또 좌평 정무가 무리를 모아서 두시원하게 진을 치고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노략질하였다. 26일에 임존의 큰 목책을 공격하였으나 상대의 군사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이기지 못하고 다만 작은 목책만을 쳐서 깨뜨렸다. 9월 3일에 낭장 유인원이 군사 10,000명으로 사비성에 머무르며 지켰는데 왕자 인태가 사찬 일원, 급찬 길라와 함께 군사 7,000명으로 그를 보좌하였다. 소정방은 백제의 왕 및 왕족과 신료 93명과 백성 12,000명을 데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기민문과 사찬 유돈, 대나마 중지 등이 함께 갔다. 23일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에 들어와서 항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꾀하였으나
사비성에 머무르며 지키던 유인원이 당나라와 신라 사람들을 내어 이를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 적병이 물러가서 사비성 남쪽의 산고개에 올라 네댓 군데의 목책을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서 틈을 엿보아가며 성읍을 노략질하였는데 백제 사람들 중에서 배반하여 여기에 부응한 것이 20여 성이었다. 당나라의 황제가 좌우중랑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에 임명하여 보냈다. 28일에 왕문도가 삼년산성에 이르러서 조서를 전달하였는데 문도는 동쪽을 향하여 서고 대왕은 서쪽을 향하여 섰다. 칙명을 내린 후에 문도가 당나라 황제의 예물을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곧바로 죽었으므로 그를 따라온 사람이 대신하여 일을 마쳤다. 10월 9일에 왕이 태자와 여러 군사들을 이끌고 이레성을 쳤다. 18일에 그 성 이레성을 빼앗아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니 백제의 20여 성이 두려움에 떨고 모두 항복하였다. 여기서 이레성은 충청남도 연산의 두솔산에 있으며 조선 말기에 이리성으로 불렸다고 전한다. 30일에 사비성 남쪽의 산고개에 있던 군사와 목책을 공격하여 1,500명의 목을 베었다.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하였다. 5일에 왕이 개탄을 건너서 왕흥사잠성을 공격하였는데 7일째에 이겨서 700명의 목을 베었다. 22일에 왕이 백제에서 돌아와서 싸움에서의 공을 논하여 개금졸 선복을 급찬으로 삼고 군사 두지를 고관으로 삼았으며 전사한 유사지, 미지활, 보홍이, 설류 네 사람에게 관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백제 사람들도 모두 그 재능을 헤아려서 임용하였는데 좌평 충상과 상령, 달솔 자가는 일길찬의 관등을 주어 총관의 직을 맡겼고 은솔 무수는 대남아의 관등을 주어 대감의 직을 맡게 하였으며 은솔 인수는 대남아의 관등을 주어 제감의 직을 맡게 하였다. 8년 봄 2월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이찬 품위를 대당 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하찬 양도, 아찬 충상 등으로 보작해 하였으며 잡찬 문충을 상주 장군으로 삼고 아찬 진왕으로 보작해 하였다. 아찬 의복을 하주 장군으로, 무훌과 욱천을 남천 대감으로, 문품을 서당 장군으로, 의광을 낭당 장군으로 삼아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3월 5일에 도중에 이르러서 품일이 휘하의 군사를 나누어 두량윤 성 남쪽으로 먼저가 군영을 만들 땅을 살피도록 하였다. 백제 사람들이 진영이 정돈되지 않았음을 보고 갑자기 나와서 다급하게 공격하니 이를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군사가 놀라서 흩어져 달아났다. 12일에 대군이 고사비성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두량윤성으로 나아가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대당과 서당이 먼저 가고 하주의 군사는 뒤에 가게 하였다. 빈골량에 이르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서로 싸웠지만 패하여 물러났다. 죽은 사람은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수레를 잃어버린 것이 매우 많았다. 상주와 낭당은 각산에서 적을 만났으나 진격하여 이기고 드디어 백제의 진영에 들어가서 2,000명의 목을 베거나 사로잡았다. 왕은 군대가 패배하였음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금순, 진흠, 천존, 죽지를 보내서 군사를 도와 구원케 하였다. 그런데 가시해진에 이르러서 백제 군사가 물러나 가소천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이에 돌아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이 싸움에서 패하였으므로 벌을 논하였는데 각각 차등 있게 하였다.
5월 9일에 고구려의 장군 뇌음신과 말갈의 장군 생해가 군사를 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해 왔다. 뇌음신이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가서 공격하였는데 포차를 버려놓고 돌을 날리자 그것에 맞는 성과 키나 건물은 그대로 부서졌다. 성주인 대사 동타천이 사람을 시켜서 마름쇠를 성 밖으로 던져 깔아 사람이나 말이 다닐 수 없게 하고 또 안양사의 창고를 헐어서 그 목재를 실어다가 성에 무너진 곳마다 즉시 망루를 만들고 밧줄을 그물같이 얽어서 소와 말의 가죽과 소못을 걸치고 그 안에 노포를 설치하여 막았다. 이때 성 안에는 단지 남녀 2,800명 밖에 없었는데 성주인 동타천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능히 격려하여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를 20여일 동안 하였다. 그러나 식량이 다 떨어지고 힘이 지쳐서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빌었더니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천둥과 비가 내리며 벼락이 쳤으므로 적이 두려워하여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왕이 동타천을 기리고 표창하여 관등을 대나마로 올려주었다. 압독주를 대야로 옮기고 아찬 종정을 도독으로 삼았다. 6월에 대관사 우물의 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너비가 5보가 되었다.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무열이라 하고 영경사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으며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렸다. 당나라의 고종이 무열왕의 부고를 듣고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였다.